자, 이번 시간에는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적자본, 금융자본 기억하시죠? 인적자본은 어떠한 기술 습득이나 또 어떤 생애주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또 가치를 인적자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자본은 그런 인적자본을 토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주식회사 당신이 가지는 총 자산은 인적자본 플러스 금융자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표에 보시는 거에 보시면, 자, 요거는 2012년도 미국에 대한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가지는 총 자산, 주식회사 당신이 가지는 총 자산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자, 그 100 안에는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총 자산 중에 인적자본이 나이별, 생애주기별 얼마 정도 포지션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는 35세 미만, 44세 미만, 54세 미만, 65세 미만, 그 다음에 66세에서 74세, 그러니까 은퇴를 이제 시작하는 나이죠. 그리고 75세 이상의 나이를 주기별로 봤는데요. 35세 미만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된 때입니다. 자, 그때는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총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인적 자본이 거의 96%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나왔으니까 벌어들인 돈은 별로 없고요. 운이 좋아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거의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나의 인적 자본이 내 재산의 전부고, 그 인적 자본을 가지고 이제 금융 자본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 자본을 만들어가는 이제 나이, 직장 생활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이제 되면서 인적 자본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내 직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작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자산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집도 사게 되고 배우자라는 사람과 합병을 하면서 재산도 커지고 그러면서 재산은 늘어납니다. 총 자산은 늘어나니까 그중에 인적 자본은 비중이 줄어드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 뜻은 즉 금융자본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냥 인적 자본이 무조건 막연하게 줄어든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자산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비중의 인적 자본은 줄어들고 나이가 줄어들면 줄수록 그 비중은 줄어든다. 왜? 첫 번째는 전체적인 비중에서 줄어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벌어들일 가치는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은 점점점 비중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으셨을 때 인적 자본이 생애의 대부분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를 시작하면 급격하게 인적 자본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자산은 늘어나 있는데 인적 자본만 확 줄어들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금융 자본을 그만큼 늘리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5세가 넘어가서 이제 완전한 직업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몸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산은 대부분 금융자본, 내가 모아둔 돈으로 내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은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이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40대 은퇴를 목표로 뜁니다. 그래서 젊으셨을 때 자기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동원해서 금융자본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 금융자본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퇴를 하자. 자, 이런 게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젊었을 때 가진 건 나의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습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가치,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한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기술 습득을 통해서 내 가치를 올리는 작업.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먹더라도, 자, 우리가 65세 은퇴를, 이제 저도 50이 넘었지만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도 내가 나의 인적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너무 늦었잖아요 라고들 보통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이제 100세까지입니다. 저 이제 반 살았고요.
아직 반 더 살아야 됩니다. 뭐 물론 뭐 못 살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신이 아니고선 모르니까.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겨우 반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를 또 해서 돈을 벌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만해야지. 그만하기 뭘 그만합니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노인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애주기별 인적자본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이에 대한 리스크, 수명에 대한 리스크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입장에서 인적자본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구성을 해나가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내 몸이 전부인데 젊으신 분들이 나의 인적자본을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이 그림 한 장, 이 도표 한 장이 은퇴도 고민하게 되고요. 내 중간중간에 나의 생명에 대한 것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중을 전체적인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나이를 25세, 35세, 45세 이렇게 해서 30대, 20대 뭐 이렇게 해서 60대까지 보시면 비중이 인적 자본은 이제 줄어들고요. 나이에 따라서 금융 자본은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인적 자본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요. 그 금융 자본이 계속 축적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65세, 60대에서는 대체적으로 금융 자본이 나의 인적 자본을 추월하는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내 나이대별 이게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은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40대, 50대가 와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60년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는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의 구성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 은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 1장에 대해서 당신은 주식회사라고 당신이란 주식회사를 통해서 구성을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작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인간의 수명이 이제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나 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살까지 사신다고 보시고 본인의 인적자본을 늘려야 되고요. 인적자본을 올릴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인적자본을 통해서 빨리 금융자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에 있어서도 금융자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적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